단어 첫 단어이니까 이 과정에 대한 소개를 잠깐 드리면 확률과 통계 단어는 말 그대로 확률하고 통계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아시겠죠? 근데 확률이라는 것은 사실상 이제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운 거 하나밖에 없는데 세 개 있거든요. 세 개 있는데 그 세 개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중학교 때 배운 내용, 일명 수학적 확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수학적 확률을 계산하는 방법이 그냥 이래요. 모든 경우의 수분의 특정 사건의 경우의 수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경우의 수를 계산할 줄 알아야 확률을 계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배우는 경우의 수라든지 순열이라든지 조합이라든지 분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뭘 세기 위한 도구냐면 경우의 수를 세기 위한 도구인 거죠. 예. 그래서 이걸 잘 알고 잘 익히고 잘 사용할 줄 알아야 경우의 수를 잘 세는 거고 경우의 수를 잘 세야 확률을 잘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확률과 통계이지만 굳이 제가 분량을 나눈다면 확률과 통계의 한 80% 정도 돼요. 무슨 말이냐면 진짜 난이도 있는 문제들은 다 거기서 나와요. 뒤에 통계 부분은요 쉽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쉬워요. 어느 정도로 쉽냐면 지금 잘 들으시면 수능 볼 때까지 다시 학습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쉬워요. 물론 공식을 까먹거나 이럴 수는 있겠죠. 근데 그런 것만 아니라면 내용 자체는 매우 쉽기 때문에 그래서 앞부분에 할 때 되게 특별해서 열심히 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아시겠죠? 확률의 곱셈 정리까지가 확률과 통계에서 시험에서 변별력 있게 출제되는 문제가 다 거기서 나오거든요. 다 거기서 나오니까 특히 앞부분에 집중해서 공부를 해주셔야 한다는 거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아시겠죠? 네. 보겠습니다. 1번 보시면 시행하고 사건의 정의를 묻습니다. 물론 정의를 몰라도 문제는 풀 수 있습니다만 정의를 알고 있으면 더 좋겠죠. 네. 그래서 시행의 정의를 좀 얘기를 해보면 이 확률에서 말하는 시행은 두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두 가지 특징이 뭐냐? 첫 번째, 같은 조건 하에서. 같은 조건 하에서란 말은 동일한 조건 아래에서 이 시행을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반복할 수 있고 그 결과가 우연에 의해 좌우된다. 이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러지 아니한 것은 시행이 아니고 시행이 아니면 우리가 이제 경우의 수를 헤아리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첫 번째 조건 같은 조건 하에서 반복 가능. 두 번째 조건 결과가 우연에 의해서 좌우된다. 이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만 시행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맨날 문제에서 동전이나 던지고 주사위나 던지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이걸 다 만족하는 시행이 흔치 않거든요. 아시겠어요? 가령 내가 차력으로 빚은 주사위 구우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일시적으로 만든 거예요. 그럼 걔는 던지면 던질 때마다 찌그러지죠? 그럼 같은 조건입니까? 아니죠. 그럼 걔를 던지는 건 시행이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률이나 항문으로 발전할 수 없는 거예요. 혹은 유리로 만든 주사위 던질 때마다 조금씩 깨지겠죠, 모서리가. 맞아요? 같은 조건이 아니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경우의 수도 헤아릴 수 없고 확률이라는 항문으로 발전할 수 없는 거예요. 알겠죠? 그 결과가 우연에 의해 좌우된다는 건 뭐냐면 내가 주사위 던지는 트레이닝을 많이 해가지고 내가 의도한 눈을 어느 정도 높은 확률로 만들 수 있다. 그럼 내가 3 던지고 싶어. 그래서 딱 던지면 3이 나와요. 이런 사람이 던지는 건 시행이 아니에요. 알겠죠? 시행이 아니에요. 그냥 몸 잘 몰라 그냥 막 던져서 1이든 2든 3이든 4든 5든 6이든 같은 정도로 나올 것으로 기대가 돼야 돼요. 아, 대등하다 이런 느낌이 들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가령 6명이서 우리가 상품을 나눠 갖기를 하는데 각자의 번호를 1, 2, 3, 4, 5, 6 매겨가지고 야 주사위 던져서 그 눈이 나온 사람이 가지는 걸로 하자 라고 하면 별로 불만이 없죠. 맞아요? 안 맞아요? 왜 불만이 없어요? 1이든 2든 3이든 4든 5든 6이든 같은 정도로 나올 것으로 우리가 기대하기 때문이잖아요. 맞아요? 네. 그게 바로 뭐냐면 이 우연에 의해 좌우된다는 거하고 동일한 의미가 같습니다. 아시겠어요? 네. 이런 것만 우리가 시행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사건입니다. 사건은 단순히 그냥 시행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어떤 시행을 했느냐에 따라서 사건이 달라지겠죠. 맞습니까? 가령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을 했다라고 하면 그 결과 나올 수 있는 사건은 뭐죠? 1 또는 2 또는 3 또는 4 또는 5 또는 6이라고 하면 안 되고요. 1의 눈이 나오는 사건, 2의 눈이 나오는 사건 이런 식으로 말씀하셔야 돼. 알겠죠?
동전을 던지는 시행을 했다. 그럼 나올 수 있는 사건은 뭐죠? 앞면이 나오는 사건 혹은 뒷면이 나오는 사건. 이렇게. 선생님, 동전이 아주 우연찮게 이렇게 설 수도 있지 않나요? 그 서는 경우를 학문적으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앞면, 뒷면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은 빈도로 나오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안 나온다고 봐야만 우리가 이 확률이라는 학문을 전개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대학 가보시면 확률이 뭐냐라고 하면 불확실성, 그러니까 확률이 뭐 하는 과목이냐라고 하면 불확실성을 다루는 학문이다라고 하거든요. 불확실성을 확실하게 다루는 게 아니고 덜 불확실하게 만드는 게 확률이에요. 아시겠죠? 네. 아시겠죠? 네. 두 번째, 경우의 수입니다. 경우의 수는 그냥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가짓수인데요.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에 따라서 경우의 수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거 별거 아니에요. 그냥 쓰세요. 경우의 수는 어떤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가짓수를 얘기해요. 어떤 사건이라고 했으니까 이 사건이 뭐냐에 따라서 경우의 수는 달라지는 거예요.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에서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이다. 그럼 경우의 수 몇 개예요? 3개 아니에요? 2 또는 4 또는 6? 맞아요, 맞아요. 6의 약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이다. 그럼 몇 개예요? 1, 3, 6. 3개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1, 2, 3, 6 미안합니다. 4개죠? 네, 4개. 그죠? 이해하시겠죠? 네. 근데 모든 사건을 지칭할 수도 있어요.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에서 모든 경우의 수가 얼마냐라고 하면 6이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주사위 강면 6개니까 1 또는 2 또는 3 또는 4 또는 5 또는 6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건에 따라서 이 가짓수가 달라진다는 거고 이 가짓수를 세는 걸 우리가 지금부터 배울 거예요. 아시겠죠? 자, 지금부터 이제 우리의 관심은 그래요. 시행이 뭔지도 알겠고 사건이 뭔지도 알겠고 경우의 수가 뭔지도 알겠다. 그러면 이 경우의 수를 어떻게 셀 것이냐에 우리 관심이 모아지는데 첫 번째로 나오는 게 합의 법칙이죠. 합의 법칙을 이야기하기 앞서서 경우의 수를 세는 가장 제너럴한 방법은 제너럴하다는 말은 언제나 셀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는 셀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가장 제너럴한 방법은 뭐냐면 일일이 세는 거예요. 그냥 일일이 세는 겁니다. 원래 경우의 수는 일일이 세는 거예요. 가끔 문제를 풀다가 학생이 저에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이거 원래 이렇게 일일이 세는 거예요? 예, 일일이 세는 겁니다. 근데 일일이 세는 문제가 매우 적어요. 왜 매우 적냐면 일일이 세는 문제는 답을 일정 크기 이상 키울 수 없기 때문이죠. 일일이 세는 문제인데 답이 1181이야. 이 정도 내면 이거 낸 사람 얼굴 한번 보러 가고 싶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죠? 제가 팁을 드리면 답이 30 정확하지 않아요? 한 30 정도잖아요? 30 이하 정도면 일일이 세는 문제야.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일일이 세는 게 일단 경우의 수를 세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알겠죠? 예. 이제 그런데 일일이 막 세다 보면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려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니까 이걸 좀 빠르고 정확하게 셀 수 없을까에 대한 고민의 끝에 경우의 수를 세는 도구들을 만들었어요, 수학자들이. 그래서 합의 법칙, 곱의 법칙, 뭐 계승, 순열, 조합, 중복순열, 중복조합 뭐 이런 것도 있어요. 혹은 분할의 기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경우의 수를 잘 셀 수 있게 도와주는 도구예요. 근데 제가 지금 한 8가지를 얘기했는데 이렇게 뒷부분으로 가면 갈수록 경우의 수를 더욱 쉽고 빠르게 셀 수 있긴 하지만 굉장히 특수한 상황에서밖에 못 써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은 그냥 그 경우의 수를 세는 공식만 외우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이 공식을 쓸 수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정확히 외워야 돼요. 그러니까 잘못된 상황에 자꾸 공식을 적용하니까 답이 이상하게 나오는 거야. 제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러니까 경우의 수를 우리가 편리하게 셀 수 있으면서 편리하게 셀 수 있을수록 제한 조건이 많이 빡세지겠죠. 이건 이래야 되고 저건 저래야 되고 맞아요? 그리고 뭐야 별로 안 편한데 이런 애들은 제한 조건이 약해요. 그래서 제한 조건이 약한 것부터 강한 순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그럼 이 합의 법칙은 제한 조건이 매우 약하겠죠? 예. 실질적으로 제한 조건이 거의 없다시피 한대요. 없다시피 한대요. 합의 법칙에 이 합이라는 말에서 할 수 있겠지만 우리 뭐 하고 싶은 거냐면 두 사건의 경우의 수를 더한 걸 세고 싶은 이런 느낌이 들죠? 정확히 얘기하면 더한 사건은 아니고요. 합사건이라는 것은 사건 A 또는 B가 일어나는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칸이 좀 좁은데 글씨를 좀 너무 크게 쓰시면 안 될 거예요. 자, 두 가지 쓸 거예요.
두 사건 A, B에 대하여 두 사건 A, B에 대해서 A, B가 동시에 가짜가 왜 이래? 일어나지 않을 때 사건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 라는 말을 이제 이 등등 때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앞으로 이런 표현 잘 안 쓸 거니까 이렇게 바꿔 쓰세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서로 배반이라고 해요. 뭐라고요? 서로 배반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서로 배반이라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요. 그럼 다른 사건은 못 일어나는 거예요. 제 말 이해하셨어요? 네.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면 다른 사건이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즉, 두 사건이 동시에 발생할 수 없다. 이런 뜻이죠. 알겠죠? 서로 배반인 경우에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이놈을 M가지. 되게 뻔한 설명 같지만 잘 들으셔야 돼요. 실제로 경우의 수를 잘 쓰고 못 쓰고는 합의법칙과 고배법칙을 잘 쓰고 못 쓰고 결정할 정도예요. 알겠죠? 엄청 중요해요. 두 번째,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N가지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구하고 싶은 건 그냥 뭐냐면 사건 A 또는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알고 싶어요. 여기서 사건 A 또는 B라고 했죠? 이걸 수학적으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A와 B의 합사건이라고 표현해요. 나중에 나오겠지만 지금 미리 알려드릴게요. A와 B 합사건 알겠죠? 그래서 이 아이의 이름이 합의법칙인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이건 뭐 매우 당연한 얘기죠. 뭐겠냐? 뭐겠어? 이거겠죠? 이게 아닐 리가 없잖아요. 동시에 발생하지 않으니까.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맞죠? 자, 이렇게 박스를 잘 딱 치면 이제 학생들이 어떻게 결론을 내리냐면 그냥 두 개 더하면 되는 거네.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당연히 두 개 더하면 되죠.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 합의법칙이 갖는 의의는 이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건의 경우수를 세고 싶어요. 알겠죠? 근데 이 사건이 굉장히 복잡해요. 복잡하다고요. 근데 이 사건을 제가 좀 덜 복잡한 두 개의 사건으로 쪼개요. 쪼개는데 어떻게 쪼개죠? 서로 배반이 되게 쪼개요. 그러면 두 개의 사건을 쪼개졌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각각을 세긴 더 쉽겠죠. 그 각각을 센 다음에 더하면 답이 나온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들이 사건 A와 B를 각각 구한 다음에 이렇게 더하는 게 아니고 하나의 사건이 있는데 그걸 두 개로 쪼갠 다음에 각각을 세서 더하는 개념이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선생님 사건이 두 개 말고 세 개로 됩니까? 되죠 당연히. 그러니까 우리가 잘 쪼갤 수만 있으면 하나의 복잡한 사건이 있어요. 이걸 세 개, 네 개, 다섯 개 쪼개도 돼요. 쪼개도 돼. 어떻게? 이렇게 동시에 일어나지 않게 쪼개셔야 돼요. 그러면 그 각각을 다 센 다음에 그냥 더하면 답이니까. 알겠죠? 그런데 모든 사건이 이렇게 배반 사건으로 쪼개지는 건 아니거든요. 아주 복잡한 사건의 경우에는 배반 사건을 도저히 만들 수 없는 상황도 있어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얘는 그냥 두 사건 A, B에 대하여 라고만 쓸 거예요. 이것만 썼다는 건 뭐예요? 배반 사건이라는 제한 조건이 없어요. 즉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어요. 맞습니까? 이 내용은 지금 여기하고 동일하거든요. 똑같이 쓰지 않겠습니다. 알겠죠? 네, 동일하니까. 그럼 여기서 사건 A 또는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하면 m 플러스 n 가지라고 구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왜냐면 A와 B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동시에 발생한 사건의 경우에는 여기서도 한번 세지고 여기서도 한번 세질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A,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빼야 돼요. 됐습니까? 이거 매우 당연한 얘기죠. 사실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렇지 않나요? 맞죠? 그래서 부득이하게 내가 배반 사건을 쪼개지 못했다라고 하면 이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를 해야 돼서 문제를 풀기가 더 어려워져요. 그냥 처음 쪼갤 때 이렇게 쪼개는 게 좋겠죠. 근데 모든 사건이 이렇게 쪼갤 수 있지는 않아요. 어쩔 수 없이 이렇게라도 쪼개서 이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을 다 해야 되는 거죠. 진짜 어려운 문제 어떻게 나오냐면 하나의 사건을 구하고 싶어요. 근데 이걸 두 개를 쪼개서 문제를 풀 수가 없고요. 쪼개려고 하니까 한 3개 이상으로 쪼개져요. 그럼 3개를 쪼개졌어요? 어떻게 구해야 되죠? 3개의 경우수 다 더해야 되죠. 그 다음에 2개씩이 동시에 하는 경우수 다 빼야 되죠. 3개가 완전 동시에 하는 경우수 더해야 되죠. 일명 포함과 배제의 원리라고 하는데 이렇게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럼 4개라고 하면 더 복잡하죠. 네, 그래서 가급적이면 배반이 되게끔 쪼갤 수 있는 능력이 되게 중요합니다. 무턱대고 막 쪼개면 안 돼요. 알겠죠? 이 얘기고요. 다음 4번 보시면 이제 고배 법칙이 나오는데 얘는 이제 곱사건의 경우의 수를 세는 거예요. 곱사건의 경우를 세는 건데 두 사건 A, B에 대하여 A, B가 서로 영향을 주지 않을 때 라고 중등 때 배웠을 거예요. 이 서로 영향을 주지 않을 때 라는 말을 이제 전 쓰지 않겠습니다. 알겠죠? 이거 대신에 뭐라고 쓸 거냐면 서로 독립이라고 쓸 거예요. 알겠죠?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건 A가 일어나고 말고의 어떤 사건 A의 발생 여부가 사건 B의 경우의 수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게 뭔지 알겠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런 얘기죠. 봐봐, 사건이 복잡해지는 건데 가령 내가 동전을 한 개 던져요. 알겠죠? 그래서 앞면이 나올 수도 있고 앞면 헤드라고 쓰고 뒷면 테일이라고 써요. 앞면이 나올 수도 있고 뒷면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앞면이 나오면 주사위를 한 번 던지기로 했고요. 뒷면이 나오면 주사위를 2번 던지기로 했어요. 맞아요? 그럼 이때 주사위가 만드는 경우의 수는 6가지고 이때는 36가지죠? 맞아요. 그러면 동전이 뭐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즉 동전이 앞면 뒷면이 아닌 이 사건에 따라서 주사위의 경우의 수가 달라지죠. 맞아요? 이런 상황은 서로 독립이 아닌 거죠. 영향을 주는 거니까.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근데 이런 거랑 이렇게 연결이 안 돼 있고 그냥 제각각 나름대로의 경우 수가 그대로 나오는 거.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동전과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동전이 앞면이 나온다고 해서 주사위의 특정 숫자가 나올 가능성이 증가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사위 뒷면이 나온다고 해서 동전의 뒷면이 나온다고 해서 주사위의 특정 숫자가 나올 가능성이 증가하지 않죠. 그렇죠? 이런 경우에 서로 독립인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네. 자, 이걸 잘 쓰셔야 돼요. 또 써요, 이걸. 저 똑같은 거 아니에요.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그놈을 M가지. 잘 보세요. 다르죠? 어떤 표현이 들어있어요? 그 각각에 대한 표현이 들어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 사건 A의 이 M가지의 각 경우에 대해서 사건 B가 N가지씩 존재하는 거예요. 저거하고 다른 겁니다. 알겠죠? 네. 했을 때
다 썼나요? 다 쓰셨어요? 다 쓸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왜냐면 지금부터 진짜 중요한 얘기 할 거거든요. 다 쓸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진짜 중요한 얘기 할 거거든요. 자, 잘 들어요. 학생들이 이런 사실 고등학생은 흔치 않은데 중학생도 이런 질문 많이 해요. 이렇게 개념을 하면 선생님, 그럼 통실이라는 경우의 수가 m 곱하기 n까지니까 여기가 그럼 m 곱하기 n이에요? m 더하기 n에서 m 곱하기 n 빼야 되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해요. 이 학생의 질문은 맞게요? 틀리게요? 틀려요. 틀립니다. 자,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냐면 여기에도 동시에라는 말이 있고 여기에도 동시에라는 말이 있죠. 그죠? 한글로는 둘 다 동시에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가 달라요. 아시겠죠? 여기에 동시에는 진짜 동시에 사건 A이기도 하고 사건 B이기도 한 이런 뜻이에요. 알겠죠? 얘는 사건 A이면서 사건 B에 들어간 애를 고르라는 얘기죠. 아시겠죠? 아시겠죠? 근데 여기 말하는 동시에는 사실 동시에라는 의미보다는 연이어, 뭐 연달아 이런 의미에 더 가까운데 이게 왜 이러냐면 제가 이걸 예제를 통해 설명을 드릴게요. 알겠죠? 네. 자, 동전이 있어요. 알겠죠? 그 다음에 주사위 한 개가 있어요. 그러면 이 두 개를 동시에 던질 때의 경우의 수를 생각해 봅시다. 이 두 개를 동시에 던지면 동전의 경우의 수 몇 가지죠? 두 가지죠. 동전이 앞면일 때도 주사위는 6개 나올 수 있죠. 동전이 뒷면일 때도 주사위는 6개 나올 수 있죠. 즉 그 각각에 대하여 n가지죠. 그러니까 2 곱하기 6 해서 10이라고 계산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제가 이 문제를 동전을 한 개 던진 후 주사위를 한 개 던진다고 해서 답이 달라집니까? 안 달라지죠. 안 달라지죠. 예. 그러니까 이 동시의 의미는 사실 이런 의미예요. 저하고 좀 달라요. 아시겠죠? 생각해봐요. 동전이면서 주사위일 수 없단 말이에요. 알겠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사건 A와 B는 엄밀히 말해서 시차가 존재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쟤들은 시차가 존재하지 않죠. 그러니까 여기 동시라는 말하고 여기 동시라는 말은 다릅니다. 알겠죠? 여기서 뭘 하셔야 되냐면 사실 이 사건 A라는 집합하고 사건 B라는 집합의 교집합을 구해서 여기다 써야 돼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다 m 곱하기 n 넣으면 안 됩니다. 다른 말이에요. 알겠죠? 네. 다행입니다. 그리고 이 연이어 연달아라는 말의 의미를 제가 조금만 더 부여를 해드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쨌거나 일어난다 이거예요. 선생님 연달아 일어나니까 동전을 던지고 나서 주사위 바로 던지나요? 아니, 동전 던지고요. 주사위 1억 년 뒤에 던져도 연이어예요. 어쨌거나 주사위를 던지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시간의 이 차이는 엄청나게 벌어져도 무관합니다. 어쨌거나 동전도 던지고 주사위도 던진다라고 하면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제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거의 어떤 정도의 의미냐면 그냥 어쨌든 일어나 이 정도의 의미예요. 아시겠죠? 네. 자, 문제 5번은 뭐 그냥 쉽게 답할 수 있겠죠? 그죠? 문제 5번 쉽게 답할 수 있지 않나요? 문제 5번 얘를 쓸게요. 동전 몇 개? M개예요? 주사위 몇 개? N개예요? 얘들 동시에 던질 때 경우의 수 몇 가지입니까? 2가 몇 가지예요? M개죠? 마찬가지로 주사위가 몇 가지예요? 6이 N개죠? 그러니까 얘가 2의 N제곱 곱하기 6의 N제곱 가지가 되겠죠? 맞습니까? 그리고 이 문제를 보고 어떤 생각도 들어야 되죠? 동전을 하나 이렇게 N개를 던지고 주사위를 하나 이렇게 N개, 동전 M개 이렇게 다 따로따로 던져도 답은 똑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고배법칙의 동시에 의미는 이런 겁니다. 알겠죠? 문제 6번.
자, 문제 6번은 굉장히 쉬운 문제지만 굉장히 강력한 문제 해결 기법을 담고 있는 문제예요. 문제 6번에 별표 3개를 치세요. 문제 6번은요, 그냥 1번, 2번, 3번, 4번 수준을 구하라는 게 아니에요, 사실. 문제 6번은 뭘 구하라는 거냐면 그냥 4번을 구하라고 나와요. A가 이기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이렇게만 문제가 나옵니다. 알겠죠? 그런데 A가 이긴다고? 우리 머릿속에 드는 생각이 이거죠. 뭐야, 나 혼자 이길 수 있잖아요. 내가 A라고 생각해보면 나 혼자 이겨서 오예 개이득 개꿀 이렇게 할 수 있죠. 맞아요? 근데 누구랑 같이 이길 수 있죠. 맞아요? 모두 함께 이길 수 있나요? 없죠. 그러면 A가 이기는 경우의 수란 놈은 이렇게 쪼개질 것 같지 않아요? A만 이기는 경우의 수. 이거 하고, 두 번째는 A와 B가 함께 이기는 경우의 수. 이거 하고, 세 번째 A와 C가 함께 이기는 경우의 수. 이렇게 세 가지로 쪼개질 것 같지 않습니까? 이거 세 가지 말고 있어요, 없어요? 이거 세 가지가 다예요. 알겠죠? 근데 이 세 가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이거이면서 이거일 수 있어요? A만 이기면서 A랑 B가 둘 다 이길 수 있어요? 없죠? A와 B가 이기면서 A와 C가 이길 수 있어요? A만 이기면서 A와 C가 이길 수 있어요? 무슨 상황이죠? 배반. 제가 뭐라 했어요? 하나의 복잡한 사건을 배반인 몇 개의 사건으로 나눈 다음에 그 각각의 경우의 수를 구해서 더한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합의 법칙을 쓰고 있는 거죠, 지금 얘가. 아주 간단한 문제이긴 하지만 복잡한 문제도 원리는 똑같아요. 알겠죠? 네. 배반 사건 몇 가지로 이렇게 쪼개가지고 각각을 센 다음에 더하면 된다 이거죠. 그러면 A가 이기는 경우 수 몇 가지입니까? 그죠? 네. 세 가지. 몇 가지입니까? 그죠? 네. 그럼 얘 몇 가지겠냐? 개념 수업이니까 예제를 쉬운 걸 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제는 쉬운 건데 사실상 굉장히 거대한 개념을 담고 있어요. 이걸 잘하면 경우의 수가 쉽고 재밌다고 할 거예요. 이걸 못하면 경우의 수가 어렵고 싫다고 할 거예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자, 이제 좀 졸려하는 것 같으니까 조금 더 문제스러운 문제를 풀어보죠. 지금까지 너무 개념 위주로 하니까 막 잠 오죠? 네. 근데 이 첫 번째 챕터에서 할 개념 다 했어 지금. 다 했고 이제 나머지는 문제를 풀면서 이 앞에서 제가 알려준 내용들을 어떻게 쓰는가를 확인만 하면 돼요. 알겠어요? 네. 자, 7번 보겠습니다. 7번 보시면 7번을 먼저 하지 말고 8번을 먼저 할게요. 8번을 푼 다음에 7번에다 정리할게요. 알겠죠? 저 분명히 8번이 먼저 한다고 얘기했는데도 7번에다 8번 답 적고 있지 마요. 8번 먼저 할게. 꼭 그런 학생도 있어요. 알겠죠? 8번 먼저. 문제도 꼭 써놓는데 보지도 않아요. 8번 먼저 할게요. 얘가 뭐라고 했냐면 500원짜리 몇 개? 3개예요. 그 다음에 100원짜리 몇 개죠? 3개죠. 뭘 물었나요? 지불 금액의 수를 물었죠. 여러분에게 진우야, 지불 금액의 수를 물을 수 있고 지불 방법의 수를 물을 수 있거든요. 이 둘의 차이는 뭔가요? 지불 금액은요 그냥 돈만 맞으면 되거든요. 근데 지불 방법은 똑같이 800원을 줬어도 100원짜리 8개 주는 거랑 500원짜리 1개랑 100원짜리 3개 주는 거랑 다른 경우를 봅니다. 차이 아시겠어요? 지불 금액에서는 100원짜리 8개 주는 거하고 500원짜리 하나 섞어서 주는 거하고 똑같은 경우를 봅니다. 아시겠죠? 그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 문제의 경우에는 요 100원짜리 3개 가지고 500원을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지불 금액의 수와 지불 방법의 수가 일치하는 문제인 거죠. 맞아요? 네. 어떻게 하면 되냐? 500원을 우리가 줄 수 있는 방법 몇 가지죠? 하나 주거나 2개 주거나 3개 주거나 안 주거나. 맞아요? 그래서 이걸 3 플러스 1로 표현할게요. 안 주는 경우예요. 알겠죠? 마찬가지 100원짜리 주는 방법도 3 플러스 1이죠? 동시에 지급하니까 곱하면 되겠죠? 맞습니까? 그런데 아예
얘도 안 주고 얘도 안 줬을 때 우리 지불을 했다고 표현하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얘도 안 주고 얘도 안 줬으면 안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한 가지는 빼셔야 되죠. 맞아요? 그럼 몇 가지가 나오냐면 15가지가 나오는데 큰일 날 뻔했어요. 15가지라고 써야 되는데 잘못 쓸 뻔했어. 아주 큰일 날 뻔했어. 요 놈이 지금 지불 금액의 수이면서 동시에 지불 방법의 수가 돼요. 맞냐? 동전 나온다고 다 이 문제 아니다. 어떻게 될 수도 있냐? 이거 가지고 700원 낼 수 있는 방법의 수를 구하시고 이런 것도 있어요. 알겠죠? 네, 금액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이제 방법의 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500원짜리 동전 2개예요. 그리고 100원짜리 동전 5개예요. 그리고 10원짜리 동전 4개입니다. 벌써 뭐가 보이죠? 뭐가 보이죠? 이거 100원짜리 5개 모으면 뭐가 돼요? 500원이 되죠. 그럼 500원짜리 1개 준 거하고 100원짜리 5개 준 거하고 지불 금액의 측면에서는 차이가 없죠. 근데 지불 방법의 측면에서는 차이가 있죠. 먼저 뭘 구해볼 거냐면 지불 방법의 수를 먼저 구해볼게요. 구하라는 건 지불 금액의 수입니다. 이거 답이 아니에요. 알겠죠? 그럼 지불 방법이니까 500원짜리를 2 플러스 1개 맞아요? 편의점 같네요.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얘는 5 플러스 1개 맞아요? 네. 그죠? 그 다음에 얘는 4 플러스 1개 맞습니까? 그 다음에 셋 다 안 낸 방법은 지불 안 한 거니까 마이너스 1 하면 되겠죠. 몇 가지냐 이거? 89가지예요? 89가지? 요 89가지가 지불 방법의 수입니다. 아시겠죠? 네. 예. 그럼 지불 금액의 수는 이거보다 커야 돼요? 작아야 돼요? 작아야 되죠. 왜냐면 금액이 똑같으면 똑같은 경우의 수를 인정하니까. 맞아요? 근데 지불 금액의 수를 이 상태로 문제를 풀 수는 없고요. 사실 이제 금액에만 초점을 맞추면 100원짜리 5개랑 500원짜리 1개는 똑같은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500원짜리를 전부 다 100원짜리로 환전해버려요. 즉, 이 500원짜리 1개의 의미가 그냥 100원짜리 5개의 의미하고 똑같은 거죠. 금액의 측면에서는. 그래서 이 문제를 바꿔야만 뭘 풀 수 있냐면 지불 금액의 수를 풀 수 있어요. 큰 금액의 동전은 작은 금액으로 환전합니다. 그러면 100원짜리가 몇 개가 되는 거죠? 15개가 되는 거죠? 그리고 10원짜리가 몇 개가 되는 거죠? 4개가 되는 거죠. 야, 혹시 10원짜리 10개 있었잖아요? 그럼 전부 다 10원짜리 바꿔야 돼. 알겠죠? 그지 같은 문제가 돼. 알겠죠? 그렇게까지 잘 안 나오는데 그러면 지불 금액의 수는 15 플러스 1개 곱하기 4 플러스 1개 맞아요? 얼마야 그러면? 빼기 1 해야 되죠? 네. 얼마예요? 79가지예요? 네. 실제로 지불 금액의 수가 지불 방법의 수보다 더 적게 나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해 되셨죠? 사실 지불 방법의 수는 잘 틀리지 않거든요. 지불 금액의 수를 틀리지. 그래서 제가 지불 금액의 수를 넣어놨는데 지불 금액의 수만 가르치니까 또 지불 방법의 수를 틀리고 자빠졌더라고. 둘 다 얘기하고 있는 거 알겠죠? 네. 됐나요? 됐어요? 네. 그리고 선생님 문제를 마음대로 이렇게 바꿔서 풀어도 돼요? 원래 있던 문제가 아닌데? 경우의 수는 문제를 잘 바꾸는 놈이 잘합니다. 경우의 수는 답을 구하는 거잖아요. 경우의 수를 진짜 잘하는 학생은 문제를 다 바꿔버려요. 답이 똑같은 새로운 문제를 만들면 돼요. 그 능력이 탁월한 학생들이 경우의 수를 잘합니다. 알겠죠? 그렇잖아요. A라는 문제가 있어요. 근데 A라는 답이 15예요. 근데 A라는 문제를 제가 B라는 문제로 바꿨어요. 근데 B라는 문제의 답도 15예요. 그럼 무슨 문제 있나요? 아무 문제 없죠? 근데 A라는 문제보다 B라는 문제가 풀기 훨씬 쉬워요. 그럼 당연히 B를 풀어서 15를 구하는 게 맞죠. 맞아요? 네, 문제 바꾸는 거 잘 하셔야 돼요. 이 재능이야, 재능. 진우야? 자세 좀 바로 하려구나. 자꾸 선생님이 너가 자는 것을 의심하게 되는구나. 그렇지 않은데, 그지? 자, 7번. 요 내용을 조금 일단 일반적으로 정리를 해보죠. 알겠죠? 자, 500원짜리 A개, 100원짜리 B개, 10원짜리 C개가 있다고 합시다. 이때 지불 금액의 수를 구하라고 했죠. 맞습니까?
그럼 지불 금액의 수라고 하면 이 상수를 문제 못 풀어요. 왜냐면 요 A랑 B랑 C의 숫자를 모르기 때문에. 맞아요? 예. 금액이 겹치는지 안 겹치는지 모르니까. 첫 번째, 금액이 겹치지 않을 때. 이건 무슨 뜻이죠? B라는 값은 4 이하의 자연수라는 얘기죠? 의미 아닌 정수인데 연계가 되니까. C라는 값은 9 이하의 의미 아닌 정수가 되겠죠. 이런 뜻입니다. 알겠죠? 이런 경우에는 A 플러스 1 곱하기 B 플러스 1 곱하기 C 플러스 1 마이너스 1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죠. 금액이 겹치지 않을 때는 이게 사실 지불 방법의 수이기도 해요. 아시겠죠? 지불 방법의 수하고 지불 금액의 수가 일치하니까. 이해하셨죠? 두 번째, 금액이 겹치는 경우 어떻게 하는가요? 큰 금액의 동전을 작은 금액으로 환전하여 지불 방법의 수를 구하면 되죠. 맞아요? 그게 지불 금액의 수하고 똑같다고 했어요. 알겠죠? 그래서 큰 금액의 동전을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8번 먼저 풀고 와서 10번을 보니까 더 이해가 잘 되시죠? 네. 감사합니다. 뒤에도 문제니까 뒤에 금방 끝날 겁니다. 문제 9번. 구 번 봐도 돼요? 자, 9번 볼게요. 두 종류의 주사위를 던질 거예요. 던질 건데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4의 배수인 경우의 수일 거라고 했어요. 그러면 얘를 던졌을 때 눈을 A, 얘를 던졌을 때 눈을 B라고 해보죠. 그러면 A 더하기 B라는 놈은 4의 배수니까 4일 수가 있고요. A 더하기 B라는 놈은 8일 수가 있고요. A 더하기 B라는 놈은 12일 수가 있죠.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죠? 4란 말은 1, 3일 수 있고요. 2, 2일 수 있고요. 3, 1일 수 있다는 말이죠. 맞나요? 8이라는 말은 1, 7은 안 되잖아요. 2, 6일 수 있고요. 3, 5일 수 있고요. 4, 4일 수 있고요. 5, 3일 수 있고요. 6, 2일 수 있다는 말이죠. 맞나요? 12라는 말은 6, 6일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이걸 다 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그래서 답은 몇 개다? 9가지다. 자, 지금 뭘 가지고 푼 겁니까, 문제? 뭐 가지고 풀었죠? 뭐 가지고 풀었죠? 세 가지의 배반 사건으로 사건을 쪼갰잖아요. 알겠죠? 이게 합의법칙을 쓸 줄 아는 문제 해결이 알겠죠? 알겠죠? 스스로 쪼개야 돼요. 문제에서 쪼개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끔 이런 질문을 하는 학생이 있어요. 여기 보세요. 선생님, 1, 3하고 3일이 똑같은 거 아니에요? 똑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왜 다르죠? 주사위에 지금 이름 적혀 있죠? 그 말은 무슨 주사위다? 서로 다른 주사위다 이 말이죠. 주사위가 서로 다르니까 1, 3과 3일은 다른 거죠. 맞아요, 안 맞아요? 왜냐면 너 1이고 나 3인 거랑 나 2이고 너 3인 거 다르잖아. 너랑 나랑 다르니까. 맞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말이 없어요. 그냥 주사위 2개로만 적혀있어요. 잘 들어요. 중요하니까. 주사위 2개로만 적혀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문제에서 말을 안 해줘도 디폴트는 다 서로 다릅니다. 알겠죠? 문제에서 뭔가 말을 해주고 싶으면 서로 같은이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가끔 학교 선생님도 그래서 문제 잘못 내는 경우가 있어요. 알겠죠? 디폴트는 뭐라고요? 서로 다른이에요. 그냥 두 개의 주사위가 있어요 이러면 디폴트 값은 서로 다른입니다. 알겠죠? 같다고 하면 같다고 얘기를 해줍니다. 만약에 문제에서 서로 같은 주사위라고 했어요. 그러면 1, 3하고 3, 1은 같은 경우가 돼요. 자, 여기 질문. 서로 다른 주사위 두 개를 동시에 던졌을 때 경우의 수는 6 곱하기 6, 36까지죠. 그럼 서로 같은 주사위 두 개를 동시에 던졌을 때 모든 경우의 수는? 네? 몇 가지? 몇 가지? 서로 같은 주사위 두 개를 동시에 던졌을 때 모든 경우의 수는? 말이 되냐고? 말이 되죠. 왜 안 돼요? 시작 몇 개야? 서로 같은 주사위 두 개를 동시에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눈의 모든 경우의 수 몇 개야? 자, 방 힌트 줬잖아요. 1, 3하고 3이 같은 거라니까 이러면 6개예요? 21개예요. 왜냐면 1, 1, 2, 3, 3, 4, 4, 5, 6, 6은 원래 같은 경우였죠? 그죠? 그 다음에 1, 2, 1이 같은 거죠? 1, 3, 3, 1이 같은 거죠? 그러면 원래 서로 다른 주사위가 그러면 36개에서 1, 1, 2, 3, 3, 4, 4, 5, 6, 6 빼면 30개 남죠? 그거의 개수가 절반을 쪼는 거죠. 15개로. 그럼 15개에다 6개 더하면 되잖아요. 21개예요. 알겠죠? 제가 아직까지 학교 내신을 본 적이 없는데 제가 학교 선생님 한번 내보고 싶어요. 서로 같은 주사위 두 개를 동시에 던질 때 모든 경우 수는 몇 가지냐? 이러면 학생들이 답을 할까? 궁금해요. 21가지입니다. 아시겠죠? 네, 근데 서로 같은 주사위 문제를 잘 내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하여튼 21개다라는 거 좀 알고 계시고 다음 문제 10번 보겠습니다. 문제 10번 보시면 360의 양의 약수의 개수 약수의 총합 양의 약수의 개수라면 표현 왜 쓰냐면 약수와 배수의 개념은 정수까지 확대됐어요. 잘 모르더라고. 이미 1항도 확대가 됐는데 알겠죠? 네, 음의 정수도 약수가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양의 약수라고 하면 근데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자연수에서 해야 되는 약수만 해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맞아요? 네. 양의 약수의 개수 어떻게 구하죠? 일단 360을 소인수분해하죠. 소인수분해하면 뭐 나오죠 이거? 2 3개 3 2개 5 하나요? 맞아요? 그래서 3 플러스 1 곱하기 2 플러스 1 곱하기 1 플러스 1 해서 답을 내죠 우리가 24가지 이렇게 아니? 왜 이렇게 되죠? 왜 이렇게 되죠?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는 학생은 이 총합을 구할 수 없을 텐데 표예요 표 맞아요 표 기억나요? 근데 이게 소인수 몇 개예요? 3개죠 그럼 표가 3차원이에요 2의 0제곱, 2의 1제곱, 2의 2제곱, 2의 3제곱 3의 0제곱, 3의 1제곱, 3의 2제곱 5의 0제곱, 5의 1제곱 그러니까 가로의 길이가 4 알겠죠? 세로의 길이가 2 높이가 3인 지금 육면체의 형태인 거죠 그죠? 합은 어떻게 구하죠? 거기 안에 적혀있는 숫자를 다 더하면 되잖아요 근데 거기 안에 적혀있는 숫자는 뭘 전개하고 똑같습니까? 이걸 전개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걸 전개한 거하고 똑같아요 그 안에 숫자 몇 개 들어있겠냐? 3, 2, 아니 4, 2, 3이니까 몇 개 들어있어? 24개 들어있죠? 그죠? 근데 이거 전개하면 한 개수 몇 개예요? 24개 아니에요? 네. 거기 들어있는 숫자가 다 나온다고 다 더해진다고 이거를 중1 때 가르치는데 중1 때 잘 안 물어봐요 왜 안 물어봐요? 등비수열 합이잖아요 잘 안 물어봐요 알겠죠? 첫 장 1이고 공비가 2인 등비수열 네 번째 장까지 합이죠 맞아요? 오히려 고등학생들한테 더 물어보기 좋죠 계산하지 않습니다 계산하시면 얼마 나오냐면 1170 나와요
두 번째. 양의 약수의 개수가 20개인 자연수 중 가장 작은 수. 이건 거꾸로 물어보는 거죠. 양의 약수의 개수가 20개다. 그럼 20이란 말은 20 곱하기 1일 수 있죠. 맞아요? 10 곱하기 2일 수 있죠. 5 곱하기 4일 수 있죠. 맞아요, 맞아요. 혹은 5 곱하기 2 곱하기 2일 수도 있죠. 아니? 그럼 실제로 1 더한 거니까 얘는 지수가 19. 그죠? 얘는 지수가 9, 1. 얘는 지수가 4, 3. 얘는 지수가 4, 1, 1인 거죠. 그럼 가장 작은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지수가 크면 클수록 밑이 뭐 해야겠냐? 2, 3, 5, 7 이런 순서로 가야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얘라고 하면 얘는 뭐예요? 2의 19제곱인 거죠? 실제 숫자가 이렇게 나오려면 가장 작은 거면 얘는요? 2의 9제곱 곱하기 3의 1제곱인 거죠? 얘는요? 2의 4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인 거죠? 맞아요? 얘는 2의 4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인 거죠. 누가 제일 작죠? 이게 제일 작아요. 그죠? 이걸로 답을 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알겠죠? 2하고 3밖에 안 되니까 3도 4제곱은 꽤 큰 수예요. 알겠죠? 네. 얘가 답이에요. 답 얼마죠? 240이에요. 문제 11번은 뭐 중2 수준의 문제가 있고요. 이런 그림 있죠? 맞아요. 1번 A에서 P를 거쳐서 B로 가는 방법의 수. 이게 뭐예요? 고배 법칙 묻고 싶은 거죠? 이거 봐봐요. A에서 P로 가는 게 몇 가지예요? 세 가지죠. 그리고 이 세 가지 각각에 대해서 두 가지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각각에 대하여라는 표현이 중요해요. 고배 법칙을 쓰려면. 알겠죠? 그래서 3 곱하기 2에서 6가지죠? 별거 아니죠? 네. 두 번째는 뭐예요? A에서 B로 가는 길을 타고 가라 했는데 A에서 B로 가려면 A에서 P를 거쳐서 B로 갈 수도 있고 A에서 Q를 거쳐서 B로 갈 수도 있죠. 맞아요? 네. 제가 지금 또 뭐 한 거예요? 배반 사건 나눈 거죠. 이걸 자리한다니까요. 알겠죠? 네. 그럼 6가지 이미 구해놨죠? 이건 뭐예요? 2 곱하기 4예요? 그죠? 8가지죠? 이 두 개 더하면 몇 가지입니까? 14가지입니까? 맞나요? 네. 3번. A에서 B까지를 왕복해요. 그럼 다시 A로 와야 되죠. 근데 P를 반드시 그리고 오직 한 번만 거쳐야 되니까 이 상황은 A, P, B, Q, A 이거나 아니면 A, Q, B, P, A 이거나 둘 중에 하나일걸요? 맞나요? 네. 그 순서만 바뀌었기 때문에 얘가 3 곱하기 2 곱하기 4 곱하기 3이고 얘는 뭐예요? 2 곱하기 4 곱하기 2 곱하기 3이죠. 똑같은 겁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이거 두 개 더하시면 얼마죠? 100, 몇 가지냐? 뭐 잘못 썼다. 여기 2죠, 2. 3, 2, 4, 2. 맞죠? 96가지입니까? 이게 되겠네요. 알겠죠? 이건 너무 쉬웠잖아요. 고등학생이 풀기에는. 그죠? 그래서 제가 고등학생이 풀만 문제 대정했습니다. 문제 12번. 고등학생이 풀만한 문제 제가 대정했습니다.
이렇게 입체도형입니다. 이거 일부러 이 겨냥도에서 점선 처리하지 않았으니까 안 했어도 잘 보이죠? 안 했어도 잘 보이죠? 알겠죠? 진우 여기 봐 얼른. 자, 이 A에서 이 B까지 갈 거예요. B는 좀 뒤쪽에 있는 모서리잖아, 꼭점이잖아요. 그냥 앞쪽에 있고요. 그러면 이 A면에서 B면까지 뒤로 한번 넘어가야 되죠. 그러니까 넘어가는 과정을 꼭 거쳐야 됩니다. 알겠죠? 이게 사실 뭐를 응용한 문제냐면 평면에서 이 문제를 따져보면 이게 되지 않겠어요? 이거 아니에요, 이거? 맞아요, 맞아요. 이거 어떻게 풀죠? 어떻게 풀어요? 야, 봐봐, 얼른. 야, 이거 어떻게 푸냐? 중2 때도 이 정도 수준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풀죠? 아니, 이 점을 지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최단 거리니까. 둘 다를 동시에 지날 수는 없어요. 맞아요? 그죠? 그리고 얘도 안 지나고 얘도 안 지나는 방법은 없어요. 이게 뭐예요? 지금 상황을 뭘로? 배반 사건으로 쪼갠 거죠. 그러니까 A, P, B다라고 하면 이게 2 곱하기 2에서 4가지 되는 거 아니에요? A, Q, B다라고 하면 이거는 1 곱하기 1에서 1가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합 구하면 되니까 5가지가 이 문제의 답인 거죠. 맞아요. 그러면 여기 이 PQ에 해당하는 아이가 누구예요? 옆에서 관찰해봐요. 얘 아니에요, 얘? 얘? 그죠? 모서리가 되버리지, 입체도형이라서. 점이 아니고. 그 다음에 이 Q에 해당하는 애가 얘죠, 얘. 그래서 이 점을 제가 P, 이 점을 Q, 이 점을 R, 이 점을 S라고 하죠. 이 문제가 어려운 이유는요, 이 문제는요, 일단 여기든 둘 중에 하나를 꼭 지나야 되나요?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면 여기에서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모서리를 기준으로 하면 안 되고 점을 기준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P를 지나서 B까지 가는 경우가 있고요. 맞아요? Q를 지나서 B까지 가는 경우가 있을 텐데 PQ를 동시에 지날 수가 있어요. 여기서는 PQ를 동시에 지날 수가 없죠. 그냥 더하면 되죠. 제가 아까 뭐라고 했냐면 웬만하면 배반 사건이 되게 쪼개면 좋은데 그게 여의치 않을 수 있다고 그랬죠. 그게 그 문제예요. 배반이 되게 쪼갤 수가 없을걸요? 혹시 쪼개는데 성공한 학생은 저한테 알려주세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네. 배반이 되게 쪼갤 수가 없어서 이 아이는 어쩔 수 없이 P와 Q를 동시에 지나는 경우를 빼줘야 돼요. 근데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알겠죠? 자, 첫 번째. 이 모서리 PQ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는 건데 A에서 P, B 이런 경우가 있고 A에서 Q, B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러면 A에서 P, Q, B가 중복해서 세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잖아요. 맞죠? 네, 그래서 이걸 먼저 구해요. 이게 몇 가지예요? A에서 P로 가는 게 2가지죠.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가거나. 맞아요? 네. 그 다음에 P에서 B로 가는 거는요? P에서 B로 가는 건 몇 가지예요? 1로 가거나 1로 가거나 1로 갈 수 있죠? 근데 그 각각의 경우에 또 2가지가 있죠.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가거나. 1로 갔다고 하면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가거나. 1로 갔다고 하면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가거나. 알아보시겠어요? 다시 한번 얘기해보죠. 자, P에서 내가 B로 가고 싶어요. 호정아 정찰해봐. 금방 끝나요. 알겠죠? 2문제 하면 돼요. 자, 이쪽으로 갈 수 있고요. 맞아요? 이쪽으로 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갈 수 있는데 이 각각에 대해서 여기서 다시 2개가 있잖아요. 이것도 이렇게 다시 2개가 있죠. 여기도 이렇게 다시 2개가 있죠. 맞아요, 맞아요. 맞죠? 그러니까 A에서 P까지 왔으면 P에서 B로 가는 경우 몇 가지예요? 6가지인 거죠? 맞죠? 그래서 12가지예요. A, Q, B는요? A에서 Q까지 가는 게 마찬가지예요. 정육면체 한 모서리에서 한 꼭점에서 대각선의 꼭점까지 가는 거 6가지죠? 이거 반대죠? 맞나요? 그죠? 그럼 A, P, Q, B는 몇 개예요? A에서 P로 가는 게 2개, P에서 Q로 가는 거 1개, Q에서 P로 가는 게 2개. 이게 4가지죠? 따라서 1번 상황에서만 몇 가지 나오냐면 12 더하기 12 마이너스 4. 그러니까 20가지가 나와요.
그죠? 네. 두 번째, RS를 지나는 경우 구할 수 있겠죠. 아이고 힘들다. 아니 A에서 R을 거쳐서 B로 가는 경우 몇 가지입니까? 일단 구해서 이거 두 개 더하고 이거 빼야겠죠? A에서 R로 가는 방법에서 한 가지예요. R에서 B로 가는 건 이 평면이죠.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가거나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인지 알아보시겠죠? 네. 얘는요 A에서 S로 가는 게 세 가지, 한 가지, 세 가지입니다. 얘는요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입니다. 따라서 2번 상황에서는 3 더하기 3 빼기 1, 즉 5가지가 나오죠. 그럼 제가 1번과 2번 상황 완전히 분단한 거죠. 얘하고 얘는 배반이에요. PQ, R에서는 배반이죠. 그럼 얘하고 얘를 그냥 더하기만 하면 되죠. 맞습니까? 네. 1, 2에서 25가지다 라는 걸 할 수 있어요. 됐나요? 됐어요? 조금 난이도가 있는 거죠, 이 정도면. 왜요? 쉬워서요? 이게 왜 어렵냐면 여기를 지금 배반으로 쪼개서 접었기 때문이에요. 가끔 되도 않는 질문 하는 애들은 선생님 왜 AQPB는 안 해요? 야, AQPB가 최단거리냐? 최단거리 아니야. 알겠지? 알겠죠? 네. 마지막입니다. 요거 풀고 잠깐 쉴게요. 좀만 정신 차려봐요. 자, 문제 13번은 어떤 책에나 꼭 있는 문제예요. 어떤 책에나 꼭 있는 문제예요. 알겠죠? 그리고 이 문제를 보통 학생들이 처음 풀어보면 거의 틀리거든요. 거의 틀린 다음에 답을 보면 답에 뭐라고 써있냐면 첫 번째, B와 D의 색이 같은 경우, 두 번째, B와 D의 색이 다른 경우 이지라고 있어요. 어이씨, 뭐 어떻게 알아? 내 말이. 내 말이. 저는 그렇게 풀지 않을 겁니다. 알겠죠? 제가 푸는 거 잘 보세요. 13번의 제목에다가 뭐라고 쓰냐면 이걸 제가 굉장히 잘 이용하는 기법이거든요. 고배 법칙을 이용한 문제 축소라고 명명하겠습니다. 문제를 제가 바꿀 거예요. 더 작게. 어떻게 바꿀 수 있냐? 자, 5가지 색이 있는데 5가지 색은 뭐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요 5가지의 색은 뭐 책에 보면 뭐 예쁘게도 빨강, 파랑, 노랑, 초록, 보라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의미 없고요. 그냥 1, 2, 3, 4라고 하죠. 1번 색, 2번 색, 3번 색, 4번 색, 5번 색. 알겠어요? 자, 제가 A에 몇 가지를 칠할 수 있나요? 5가지를 칠할 수 있죠. 그러면 1번 아니면 2번 아니면 3번 아니면 4번 아니면 5번 중에 하나를 골라서 칠하면 되죠. 저 그냥 1번 칠해버릴게요. 선생님 마음대로 1번 칠해도 돼요? 돼요. 저는요, 제가 구하고자 하는 답에다 5를 곱할 거거든요. 즉, 이미 1번이 칠해져 있는 문제를 푼 다음에 그 답에다가 5를 곱하면 답이에요. 이걸 제가 고배 법칙을 이용한 문제의 축소라고 명명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B에다는 1이 아닌 거 인접하는 건 다른 색깔 칠해야 되니까 1 빼고 4개 칠할 수 있죠. 그냥 2번 칠해. 대신에 4개 중에 하나 골라 칠한 거죠. 4를 곱하면 돼요. 문제가 바뀐 거예요. 지금 무슨 말 이해 가세요? 문제 바뀐 거예요. 지금 A하고 B가 이미 칠해진 상태로 여러분에게 문제가 주어진 거죠. 그럼 나머지만 칠한 다음에 그냥 20 곱하면 답이죠. 근데 선생님 C도 칠하면 안 돼요? 1번하고 2번 아니면 되잖아요. 그럼 3, 4, 5 중에 하나니까 그냥 3번 칠할게요. 그걸 3 곱하면 돼요? 예! 됩니다! 돼요. 그러면 처음에 문제에서는 5개를 칠하라고 했거든요? 근데 우리는 2개만 칠하면 돼요. 선생님 이것도 안 돼요. 이제 안 돼요. 자, 이제 안 되는 이유를 말씀드리죠. 고배 법칙을 쓰려면 그 각각에 대하여 라는 표현이 있죠. 무슨 말이냐면 곱하기를 한 이후의 상황이 매번 똑같은 상황이어야 돼요. 자, 이 뒤에 올 수 있는 색상은요, 2하고 3만 아니면 되죠. 그러니까 2하고 4하고 5 중에 하나를 고르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가 2가 왔다고 하면 여기가 1, 1, 2, 2니까 얘가 3가지가 올 수 있는데
여기에 3이나 아니 뭐야 4나 5가 왔다고 하잖아요. 4가 오면 4, 1, 2니까 얘가 두 가지밖에 못 골라요. 무슨 말이냐면 요 D라는 놈이 2라는 색을 칠했을 때랑 2가 아닌 색을 칠했을 때랑 그 이후에 펼쳐지는 상황이 다르죠. 그러니까 고배 법칙을 못 써요. 아시겠어요? 자, 이럴 때 어떻게 하시냐? 갑자기 괄호를 열어요. 알겠죠? 일종의 합의 법칙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2번 색이 오는 경우가 있죠. 2번 색이 오는 경우다라고 하면 2번 색이 오는 건 한 가지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2, 1, 2가 됐으니까 여기 올 수 있는 건 세 가지 색이 있죠. 맞나요? 그 다음에 2번 색이 아니고 4번이나 5번이 오는 경우다라고 하면 4번이나 5번은 4, 5 둘 중 하나 고른 거죠. 그러니까 2 곱하기. 근데 여기 4가 오게 되면 4, 1, 2니까 두 개가 올 수 있죠. 네, 2가 되는 거예요. 이러고 괄호 닫으면 문제 다 푼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B와 정답 해설을 보면 B와 D의 색이 같은 경우, 다른 경우 이렇게 구분하는 거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구분하는 게 어디 있어요? 우리가 하다 보니까 상황이 다른데 이러고 구분하는 게 맞죠. 그렇지 않아요? 네. 그 상황이 다르니까 이렇게 푸는 거고, 이렇게 하시면 실제 여러분들 이것만 푸는 거죠. 그냥 7만 구하는 거예요. 7만. 얼마죠 이거? 60이에요? 그럼 60 곱하면 얼마예요? 420 아니에요? 이게 답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420이나 우리가 셌나? 아니죠. 우리 7밖에 안 셌어요. 뭐라고요? 고배 법칙을 이용한 문제의 축소. 그러니까 뭐 해버렸어요? 주어진 문제를 다른 문제로 바꿔버렸죠. 근데 답이 똑같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죠. 이 고배 법칙을 이용한 문제의 축소를 잘 쓰시면 복잡해 보이는 문제를 간단하게 고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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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 장이 전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굉장히 임조 설명을 했는데, 첫 번째 장에서 엄청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첫 번째, 합의 법칙은 니네가 스스로 사건을 쪼개는 거라는 거. 알겠죠? 알겠죠? 두 번째, 고배 법칙을 이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축소할 수 있다는 거. 아시겠죠? 이 두 개만 잘 쓰셔도 어디 가서 경우의 수를 못한다는 얘기 안 듣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잠깐 쉬었다 하죠.